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난주 오전에 이 시간에 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해보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먼저 지난주에 했던 내용 보면은 오늘 이문 집사님 사모님이 지금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지난주 기록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1-8 사례에 대해서 영역, 유형, 감정, 욕구를 찾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가정, 조직 뭐 이렇게 다 했어요. 공부를 마치면서 도움이 됐다. 조직 유형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조직 유형을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해석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 사례를 극본적 해석은 차트로 되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우리 세미나는 제일 최신의 것을 적용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영상 강의만 들어서는 이걸 따라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나중에 이제 본 강의도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시간이 걸려서 앞으로는 세미나를 필수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 학기는 뭐 공지가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부터 그렇게 할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아주 수지 맞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잘 배우셨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거를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을 이게 강의에는 없어요. 강의는 아직 업데이트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강의는 가장 최신으로 배우는 것들 우리가 해보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사례를 다시 한번 보면 1-8 사례가 이 사례거든요. 동생이 게임만 하면서 폭력적이고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라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동생의 문제죠. 동생의 존재라는 건 가정 영역에 있죠. 그리고 동생이 거짓말하면서 몰래 몰래 한다. 예를 들면 말을 잘 들으면서 하면은 그나마 좀 제어가 되겠는데 거짓말을 하고 현질도 하고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돈을 막 사용하니까 동생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뺏고 숨기고 찾고 뒤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소름 돋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생겨나는 거죠. 게임 중독인데 이 게임 중독의 양상이 어떤 양상이냐 하면은 게임 중독이 순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면 순위의 문제라는 건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한다 거죠. 합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지 말라는데도 고집 부리고 한다. 선악의 문제가 이제 잘못된 일들을 한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잘못된 일을 한다. 게임이 조직의 문제다. 게임이 관계의 문제다. 게임이 심층의 문제다 하는 것도 다 그런 양상들이 있어요. 조직의 문제로. 게임 때문에. 게임에서 뭐 하락하는 거. 관계. 게임 때문에 악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 뭐 초등학생이 뭐 성인 남성을 만난다든지 혹은 뭐 안 좋은 애들을 만난다든지 혹은 뭐 자퇴한 애들 혹은 또 뭐 조직에 들어가 있는 애들 그래서 공부를 이제 그만두고 유흥을 즐기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게로 뭐 게임하면서 연결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관계의 문제가 되는 거죠. 심층의 문제는 게임하면서 생활이 무너진다든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다든지, 그런 것들. 몸의 어떤 주의력 결핍, 혹은 과도한 감정 통제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면 이제 심층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양상이 그렇게 되고, 그 게임이 가정에서 동생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이면 내가 그런 거고, 가정이면 동생이, 아빠가, 엄마가, 가정 속에 있는 그 누군가가 하는 교회면 교회에서 게임을 하는 거죠. 교회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학교면 학교의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 혹은 학교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길가에 가면서 게임을 하는 거,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양상의 의미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개인의 선악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개인의 누구의 감정이냐라는 거예요. 동생 감정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생 감정 찾아서 뭐 하겠어요? 동생 욕구를 찾아서 뭐 하겠어요? 동생에게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의 감정, 동생의 욕구 이런 거는 되게 무의미하고 찾는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피상담자는 이런 동생을 둔 누나 혹은 형, 동생이니까 바로 이 사람이 주 대상인 거죠. 그래서 가정의 선악 문제고 관계 아니고요. 너무 많은 걸 찾으면 안 되고요. 조직도 아니고요. 가정의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선하는 게 없을 때, 선악의 문제가 없을 때, 지금 이게 지금 뺏고 숨기고, 그러니까는 엄마 아빠가 이제 동생에게 어떤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데, 그런 양상이 어떨 때 의미가 있냐면은 지시를 했는데 뭐 지시에 대해서 불복종한다든지 반항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책임과 의무 이제 이런 것인데 이게 지나쳐서 그 다음 단계인 이제 악으로 들어간다.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그걸 또 찾아내고 이게 받아들이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약간은 옆으로 이제 비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그 미묘한 차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어, 미묘한 차이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요걸 이렇게 본다고 해보죠. 요거는 이 실체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실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양상은 요런 양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양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보세요. 조직 유형이라고 처음엔. 근데 조직 유형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냐면은 뭔가 잘못한 쪽이 되게 많은 거예요. 동생이 잘못이 너무 잘못을 해서 이 정도까지 갔다고 해보세요. 동생의 잘못을 여기도 이제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어느 정도 뭐 이제 투정 부리고 불만을 갖고 뭐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짓말 혹은 또는 현질 그러면 요거는 요 부분으로 요 한도 내에서 설명할 수가 없고 이게 선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요 도형으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도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양상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는 치료하는 거지만 이게 썩었다. 꺼멓게 됐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심해지는 경우, 악화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상처에서 이상한 무슨 혹이 생기고 혹이 커진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상처나 이런 양상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뭔가 악성 종양의 얘기니까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분야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 양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렇게 바뀌는. 거. 근데 실체는 이런 식입니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더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문제의 사례의 실체라고. 그래서 일로 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게 이 속에서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서 멈춰서, 그걸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보이는 그 부분을 알게 되는. 늘 뭐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해해야 되는. 여기.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고, 또 여기서의 그런 상관관계를 파악을 하게 되니까, 아, 요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구나. 이걸 확장한 게 이렇게 크게 보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여기서 또 뭐 이런 식의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의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는 확장된 거고, 내부적으로는 여기 실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모습 속에 그게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직을 조금만 더 바꿔서 선악으로 가야 되겠고, 선악, 갈등 이런 단계로 보기에는 조금 이미 진행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리면 50만 원 정도, 그리고 몰래 해요. 그런데 소름 돋아요. 지금 애가 지금 너무 잘못돼 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상담자의 감정 상태가 생기잖아요. 정신을 차릴 줄 몰라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동생 얘기만 하면은 저라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게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라서 이게 상담이 진행이 안 돼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하면 상담사가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내가 동생에 대해서 느끼는 그 감정을 딱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캐치를 안 하고 동생 얘기만 한다. 그러면은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하고 그 다음 단계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무슨 얘기만 하면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걸 정리를 못 해주니까 답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딱 알아내서 아, 당신은 그 동생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있군요. 그걸 알아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동생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원하는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 어디 나가라면 몰래 하려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또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예민하게 굴고 동생에 대한 이 괴로움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이 동생에 관한 스트레스입니다. 게임하는 동생에 관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동생의 게임 중독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동생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이 스트레스의 좋은 방향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방향성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주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으려면 그러려면 자기는 선에 있고 동생은 악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악에 빠진 동생을 선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인 거예요. 고민의 핵심이 그런 거죠. 그 고민의 핵심을 빨리 파악을 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러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이걸 다른 식으로 봐서 당신에게도 뭐가 문제가 있네요 하면은 답답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동생 가지고만 그러세요 하면은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고, 뭐 가정 내에 뭔가 문제가 있네요. 아빠가 변해야 되겠네요. 엄마가 변해야 되겠네요.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문제의 해결과는 아주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이게 문제 해결이 가까이 있었다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고 딴 얘기로 한참 가게 되고, 그럼 동생은 이제 안 바뀌고 이렇게 남아있는. 그리고 그런 동생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역할, 그런 게 형제 간에서도 영향력이 있어요. 부모는 지금 양상도 보면은 부모는 혼내고, 그 다음에 숨기고, 그 다음에 금지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예민하게 굴고. 저도 저희 이제 두 딸이 있는데 그 둘째 딸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때로는 되게 없다는 걸 느껴요. 근데 우리 둘째 딸 신기하게 언니 말은 들어요. 엄마 아빠 말은 엄마 아빠 말은 안 듣는데 언니 말은 들어요. 언니도 무서워해요. 아빠도 안 무서워해요. 둘째 딸이 어? 그래서 막 개를 키우는데 개 이제 똥 싸면 개똥 치워라. 근데 아빠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언니가 개똥 치워라 한마디 하면 얼른 치워. 그러면 왜 그렇게 언니 말을 듣는가 했더니 언니는 자기 편이라. 언니는 신뢰할 수 있고. 언니가 뭐 게임 한다면 뭐 게임 뭐 열어주고 언니가 도와주고 언니 또 뭐 단장 선거 나간다고 하니까 언니가 뭐 해주고 언니가 해준 게 많아요. 그래서 언니 말이라면은 되게 아주 잘 들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걸 괴로워한다면은 이제 부모의 역할로서 이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겠는데 지금 이 동생을 안타까워 하잖아요.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심각한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이걸 안 그러게 할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만 하면 당신 동생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 당신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아,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면 동생에 대한 좋은 반응과 그다음에 또 좋은 그런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관계와 선악의 문제죠. 그리고 여기에서 찾는 감정들은 전부 다 이 동생의 언니든 누나든 이 사람에게 있어요. 형제에게 있는 피상담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두려움, 동생의 중독에 대한 걱정, 분노, 그 다음에 미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이 많이, 두려움이다, 두려움이다.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서 중요하게 할 거예요. 지금은 1-8 사례거든요. 1-8 사례라는 건 뭐냐면, 일은 문제인식이에요. 문제인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문제를 깨달을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라서, 2-1 이런 걸로 넘어가면 이제 감정과 욕구, 요걸 많이 다룰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누구의 감정과 욕구를 다룰 거다. 뭐 이런 정도만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하자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는가 하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음, 가정에서 동생의 문제고 게임 중독에 빠진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의 상태가 악한 상태고, 그래서 선악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숨김, 그다음에 불순종도 있고, 반항도 있고, 편지도 있고, 현금 지출. 자, 이런 것들이 악한 문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감정,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소름 돋아요. 정신을 차릴지도 몰라요. 예민하게 굴어요. 너무 심해요. 이게 그 대상에 대해서 동생이 무서워요. 혹은 걱정돼요. 혹은 그런 동생에 대해서 불안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어떤 표현과 그다음에 그런 동생이 화가 나요. 그다음에 그런 동생에 대해서 답답해요. 그리고 그런 동생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요. 라고 하면은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분노나 두려움,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은 화를 내는 건지, 답답해하는 건지, 절망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내가 절망하는 거면 그게 많았을 텐데, 어이가 없어요. 열받아요. 이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소리 지르, 예민하게 굴고, 그런 거 모습을 보면 화나요.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나중에 자세하게 이걸 어떻게 구별하는지 두려움과 분노 요 차이 그리고 두려움은 이제 대상적인 그런 대인적인 감정이고 분노는 개인적인 감정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찾는 것은 좀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좀 더 분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어요. 화내는 거. 정말 두려워하는 표현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미움, 싫어요, 싫어요. 안 보고 싶어요. 거리를 두는 건데 꽤 자세히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노, 두려움보다는 분노. 분노로 들어가고 그런 분노에서 올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거 안 하게 되길 바라는 의미를 찾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뭐가 더 좋겠냐면, 분노로 들어가서, 그래서, 편안히 적절하겠네요. 좀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숨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예민하게 굴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럼 조용하잖아요. 조용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신 좀 차리면 좋겠어요. 안 찾았으면 좋겠어요. 돈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몰래 몰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동생이 사고 안 치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고를 자꾸 쳐요. 그래서 짜증, 스트레스 받아요. 열받아요. 불편하게 해서.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분노와 편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편안, 편안. 유익은 내가 어떤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유익을 얻는 거거든요. 내가 얻고 싶어요. 내 걸 뺏어요. 내 시간을 뺏어요.
혹은 내 소유를 가져가요. 뭐 이런 식이 되면 그러면 유익인데 유익보다는 편안, 불편하게 해요. 번거롭게 해요. 귀찮게 해요. 시끄러워요. 이런 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뭘로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 번학으로 해서 분노로 해서 편안으로 여기까지 문제의 상담 주제를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목사님, 저 궁금한 게요. 네. 그 선악의 주제를 잡으면 그 동생을 선으로 이끄는 그 감정의 방향이 악한 걸 볼 때 감정이 분노라면은 얘를 좀 좋은 길로 인도할 때로 상담 방향을 잡으면 그러면 감정이 좀 달라지나요? 그러면 이제, 결심이 되는 거죠. 결심. 어떤 방향,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 혹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결심이 돼요. 그래서 상담 방향성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그러한 악한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 동생이 행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 동생이 지금 전조적인 증상으로 앞으로 더 어떤 상태로 더 빠져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기서 뭐 이런저런 증상들을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화나요.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동생을 더 멀어지게 할 뿐이지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 그러지 마라고 하면은 지금 엄마 아빠도 동생을 못 돌이키게 하고 있잖아요. 동생은 엄마 아빠 빨리 나가 소리 지르고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예민하게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동생을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동생은 뒤져서 찾아내고 돈하고 또 금지당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런데 이제 이 언니든 누나든 그 양상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어지는 거지.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 이제 그 강의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렸지만 귀에 파리가 들어갔는데 귀에 파리를 끄집어낸다고 볼펜으로 막 이렇게 쑤셨더니 파리가 귀 안으로 더 들어가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그 속에서 파리가 알을 깐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해서 그래서 그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볼펜으로 쑤셔대는 것이 더 좋은 방식은 이제 이렇게 라우더 유인하는 거, 불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런 분노감 이런 게 아닌 이건 여기에 대한 거죠. 그럼 이쪽에 대한 건 뭘까?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있을 수 있는 감정이 음, 사랑이나 희락이나 화평이나 인내나 긍휼이나 양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면은 불빛을 비춰줄 수 있고 그게 이제 선에 대한 생각인 거죠. 이 동생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 동생이 선하게 되기를 바라는 거지. 그걸 안 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정도는 다시 돌아간단 말이죠. 요런 변화. 요런 변화로 갈 수 있게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감정은 찾았고 이렇게 되려고 할 때 그때 얘는 이제 어떤 결심을 가질 것이냐 이제 이걸 이제 앞으로 물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만약 네, 누나가 네, 내가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다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은, 네. 그러면 그때 감정, 예를 들어서 뭐 비판이나 뭐 미움, 싫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그런 감정을 극복하는 걸로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분노를 극복해야 되는 당연히 건지, 이제, 당연히 그걸 극복을 할 수가 있죠. 또 극복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감정을 찾는다는 게 여기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감을 찾으면은 그 분노감 밑에 있는 욕구가 있어서 그게 이제 편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편안에 대한 마음을 버리고, 그러면은 네, 분노가 사라져서. 그래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이렇게, 음,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편안이 아니면은 그럼 뭘 이걸 바꿔야 될까라고 할 때 이제 여기에 대한 소원을 갖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계획이다. 아니면 계획을 음, 바라보자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계획 속에서 편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고, 계획 속에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계획에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인내라고 한다면 좀 더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인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요거 요렇게 해서 동생을 이런 식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요 양상에 대한 감정을 찾고 그다음에 만약에 요 감정이 잘 나타나면 요 감정으로 끝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요 끝까지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고 요런 감정이 이쪽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런 동생을 선으로 하려고 할 때는 그럼 어떤 겁니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절망이라고 예를 들어서 음, 선하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화는 나고 음,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절망이에요. 라고 한다면은 이 음, 절망에 대한 또 다른 욕구를 찾아야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음, 어떤 감정을 찾는 게 더 좋을지는 이 분노감을 사라지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 절망을 사라지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는 이제 실제 사례에서 좀 더 다루어 볼 수 있어요. 음, 이제 어떤 감정을 찾느냐라는 것이 상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이제 이 감정을 찾아서 이 감정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은 상담 방향성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고 그런데 음, 이런 게 별로 크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그럼 이것도 되겠다. 이게 크면은 이걸 먼저 해야 되고 근데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뭐 그렇게 화가 막 넘쳐나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럼 왜 진작에 이걸 왜 못했을까요? 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게 더 큰 문제구나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이게 중요한 감정이 되는 거예요. 음, 이걸 할지, 이거 결정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돼. 딱 결정돼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동생에 대해서 말도 섞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동생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동생이 이런 식으로 변하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건 오히려 이게 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면 또 이게 감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게 될지 요거는 사례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어요. 그 음, 방향을 어디로 두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과 찾는 감정이 다르겠어요. 선에 대한 절망을 찾을 거냐, 악에 대한 분노를 찾을 거냐, 그래서 이걸 없애는 상담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없애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할 상담을 찾을 거냐, 이거는 이 어느 쪽이 더 큰지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설명할 수 있겠고, 또 다른 분 궁금하신 거 있어요? 우선 지난번에 현악 문제에 대해서 약간 중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스스로 본인 문제에 대해서. 네, 그러면 그런 현악의 문제는
거기서 나올 때 그거를 나오지 못하게 왜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같은 선악이라도 그게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게 사례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요 사례에서 이 동생이 게임 중독이라고 할 때 동생을 상담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을 상담하는 게 얘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동생이 게임 중독에 들어가 있을 때 동생이 게임을 바꾸려고 하는데 게임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왜, 왜 게임에서 못 나오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여기서는 이 동생이 이런 동생을 둔 이 언니나 누나를 상담하려고 할 때 이런 동생의 모습에 대한 감정이 더 심하다면 요걸 상담하는 거고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가 더 심한지는 요 얘기로는 여기 나온 얘기로는 이게 좀 더 명확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례는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건 뭐고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얘기될 수 있는. 근데 2-로 넘어가면 사례들은 감정이 좀 더 잘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어, 이거보다 이거다라는 판단이 좀 더 서요. 아니면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라면은 좀 더 큰 거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선악에 대해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거를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빠져나오려고 할 때 왜, 쾌락 때문에 못 빠져나오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천학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 네, 했는데, 무조건 그런 건 없어요. 네, 무조건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어떤 변함없는 불변의 원칙이란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과 같은 양상처럼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면 그럼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혹은 두 개를 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없으니까 그거는 상황 파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주제는 1-789 다 주제는 이제 문제 인식 과정이니까 가정의 선악이다. 왜 가정의 선악이냐? 요걸 알아가는데 집중을 해보시고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조직 유형을 보고 해석을 한다면 어떤 해석법을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한지요? 그다음에 극본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그래서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직으로 가서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미 선을 넘어선 거고 근데 선을 넘어서지 않은 상태 말하자면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이 음, 동생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 형제인 언니나 혹은 누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얘를 지금 훈육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거치지 않고 직접.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넘어서는 그런 상태인데, 요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게 이제 조직의 유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해당할 수 있는 해석법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 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해석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해석은 따로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음, 이게 조직의 양상이고, 그 다음에 해석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음,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상될 수 있게. 지금은 이렇지만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지금은 이런 동생이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근데 이러한 양상들이 결국은 이제 자라나는 과정으로 형성이 돼서 그래서 자라나는 삶 속에서 이제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성장하다 보면 또 어떤 나중에 성인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처음 발단에서부터 그래서 전개해서 결말까지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의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동생은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을 만약에 이 상황을 잘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성장하면 또 좋은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모가 돼서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극본적으로 제시되는 그러면은 조직에 관해서 극본적인 해석을 해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뭐 문장을 만들자면 뭐 그런 식이고 뭐 구체화하자면 또 좀 얘기가 길어지겠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극본적 해석과 조직의 유형의 문제를 연결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로 설명하는 방식, 극본적 해석을 한다면 조직의 유형과 극본적을 한다면 차트로 설명한다면은 이제 해석 차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해석 차트는 2급에서 배워요. 그래서 지금 3급에서 배울 수 있는 해석 차트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그냥 도표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표로 정리해서 극본적 해석으로 발단, 지금의 현재 어려움, 하지만 이걸 이렇게 극복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극적인 계기를 지나서 그래서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음, 어떤 식의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발달 단계로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좋은 부모가 될 것이다. 아니면 동생을 이런 식으로 해서 동생이 좋아지는 모습을 지금 이렇지만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면은 그래서 동생의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제시해 볼 수도 있겠어요. 어떤 흐름이 얘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틀리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에 따라서. 근데 극본적 해석이 나쁜 쪽으로 가게 할 일은 없잖아요. 얘는 이렇게 됐는데 다음 더 나빠져서 아주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쪽으로 성장하게 될 거다. 혹은 발전하게 될 거다. 아니면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진행해 볼 수 있어요. 극본적 해석으로 하자면 이렇다는 거고,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거는 선악에 관한 부분이니까, 선악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음, 도덕적 해석이 더 적절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생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자, 해석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이 극본적 해석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석이라고 한다면은 선을 주도하는 게 뭐고, 선에 동참하는 게 뭐고, 중립이 뭐고, 악에 동참하는 게 뭐지. 그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를 구별해 주면, 그러면은 이런 차이를 설명해 주면은 도덕적 해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변화의 단계를 설명을 하면은 그런 극본적 해석이 되는 거고, 동생의 변화에 대한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극본적 해석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 설명했고요. 그 이외에 다른 질문 있으면은 해주시고, 없으면은 정리하도록 하죠. 다른 질문 또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한 걸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학생 근황 우리 함께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했던 1-8 사례 다시 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우리가 할 사례를 미리 설명을 드리면 1-8, 그 다음에 저녁반 1-9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2로 넘어가서 다음번 사례는 챕터 2를 읽어보고 2장을 읽어보고 2-1 사례로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원인 이해에 좀 더 집중해서 넘어가 볼 테니까 2-1 사례를 연구해보고 그다음에 아까도 뭐 했지만 이런 식의 해보면 경험적으로 또 잘 알 수 있겠어요. 계속 해보면. 이제 그 감정과 욕구에 좀 더 관심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원인 이해로 넘어갔다고 해서 문제인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루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담 주제를 찾아보고, 사례 연구, 상담 주제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례 해석에 대해서, 사례 해석을 해서, 그래서 악순환이 뭐고, 선순환이 뭐고, 진입구가 뭐고, 그다음에 방향성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적절한 상담 해석도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상담 주제도 찾고, 사례 해석도 하고, 사례 해석도 하고, 상담 주제도 찾고, 상담 해석도 정리하고, 그러면은 해보고 나서 또 설명을 들어보면 그러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들으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미리 해보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2-1 사례 아이의 게임 중독이 전두엽의 문제인가요? 간단한 사례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례는 전부 실제 사례가 아니고 전부 다 인터넷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뭐 인터넷에서 저자를 알 수 없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례고 이제 그걸 이제 풀어 나가는 건 이제 상당 경험이 있으니까 이걸 풀어 나가는 거예요. 요 한도 내에서 뭘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그런 상담의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다양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 사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우리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사진 한번 찍어보죠. 하나, 둘, 셋.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상담 세미나를 통해 또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친숙하며 그리고 또
익숙하게 받아들여져서 삶 속에서도 계속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며 또 방향을 깨달아갈 수 있는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